드라이버를 끌고 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드라이버를 치면서 일반적으로 일반 골퍼분들께서 알고 계신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몇 가지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드라이버가 공이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백스윙을 할 때 자꾸 더 머리를 뒤에다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자꾸 팔과 손으로 일찍 풀어주려고 해요. 맞아요. 왜 일반 골퍼분들께서 좀 그렇게 하시는지 혹시 나연 MC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항상 좀 뒤에다가 무게중심을 놓고 치라는 얘기를 일단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되게 네, 많죠. 그래야 몸통 스윙을 할 수 있고 뭐 막 완만하게 칠 수 있고 그래서 네. 좀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일반 골퍼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드라이버는 올려 쳐야 된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탁 각인이 된 네. 순간부터는요. 계속 그 조건을 일부러 만들어 주려고 해요. 아, 네, 맞아요. 그래야지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더 채는 빨리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손목을 일찍 뒤에서 풀어줘야지 채가 더 빨리 일찍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일반 골퍼분들 입장에서는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스윙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스윙을 했을 때 굳이 올려치려고 이런 식으로 뒤로 뒤집어지면서 동작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제가 스윙을 해볼게요. 전 지금 올려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후에 저절로 올라가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것을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올려쳐야 돼, 올려쳐야 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스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중심, 머리를 자꾸 막 뒤로 옮기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보면은 계속 공을 치려고 했을 때 이 손하고 팔의 쓰임은 사실 조금 늦춰주면 늦춰줄수록 더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의 힘을 빨리 풀어주지 않고 제가 늦춰보면은요. 뭔가 더 임팩트 이후에 힘이 탁 집중되면서 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쵸? 근데 제가 일찍 손을 한번 써볼게요. 일찍 뒤에서 손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요. 제가 조금 저도 미스샷이 크게 나올까봐 무서워서 좀 살살 치기는 네. 했지만 아무리 더 세게 치려고 해도 힘이 정확하게 많이 가해질 수가 없습니다. 끌고 온다라는 의미 자체가 드라이버는 되게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드라이버 칠 때 보통 던진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더 던져야 된다, 더 던져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던지기 위해서는 끌고 와야지만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끌고 온다라는 동작이 반드시 던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동작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꾸 올려쳐야 된다라는 생각은 좋기는 좋은데 저희가 스윙을 하면서 중요한 이 머리라든지 그리고 팔의 역할들을 너무 일찍 뒤에서 과도하게 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 먼저 드리면요. 끌고 와서 던져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끌고 와야지만 드라이버를 임팩트 이후에 던져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쳐야지 여러분들께서 이 공을 좀 더 효율적으로 칠 수 있으며 드라이버를 레벨업을 시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동작을 한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굿샷. 자,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끌고 와서 공을 맞췄는데요. 하나만 더 쳐볼게요. 와. 아, 스크린 천이 찢어질 것 같은데요. 자,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끌고 와서 공을 쳐봤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끌고 와서 공을 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나연 MC 입장에서 이제 끌고 와서 공을 친다라고 네. 하면은 어떤 실수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뭔가 뒷땅이 나거나 네. 막 찍어치게 되니까 어쨌든 미스샷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찍혀 맞을 네. 것 같고 공이 막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날 것 막 같고 그렇죠. 안 뜰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끌고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올 것 같은 실수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찍혀 맞을까봐 그게 무서워들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끌고 와서 던지는 동작을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는요. 자꾸 내가 너무
머리가 왼쪽으로 이동돼서 공이 맞을 때 슬라이스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너무 몸의 회전이 앞서서 내 몸이 너무 회전을 해서 제가 뒤따라와서 맞았을 때 슬라이스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근데 사실은 몸의 회전이 부족했을 때 헤드가 열리면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고요. 또 너무 뒤에서 손목이 일찍 풀려서 임팩트 이후에 강한 릴리즈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몸의 회전의 양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하며, 그리고 손의 이 각도를 좀 더 유지를 하면서 공 쪽으로 가파르게 끌고 온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지 슬라이스를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요, 몸의 회전이 부족한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몸의 회전이 부족할 경우는요, 임팩트 이후에 왼발 뒤꿈치에 힘이 실리지 않고 앞쪽에 많이 힘이 실리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임팩트가 자꾸 이런 식으로 몸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공이 맞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출발 자체가 공이 오른쪽으로 가고 휘는 양도 오른쪽으로 많이 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꾸 뒤에서 손목을 일찍 풀어주시잖아요. 네, 때로는 이렇게 일찍 풀어주는 동작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지만, 이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무조건 더 끌고 오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찍 손목이 풀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임팩트 이후에 쓸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손목이 여기서 이미 다 풀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빠른 스윙으로 이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의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되게 이상하죠? 스피드가 좀, 더 네. 잡혀버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좀 뭔가 답답해 보이는 느낌도 나고요. 그렇죠. 이렇게 치니까요. 되게 특이한 스윙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동작이 어떤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손목의 각도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손목의 각도를 유지해서 끌고 와서 던져주는 모습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내 몸을 멈춰 세우고 고정시키고 공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내 몸이 계속 움직일 수 있게끔 저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스윙을 제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올려치려고 노력을 하진 않았는데요, 결국에 올라가는 동작이 나와요. 그렇죠? 그것만 잘 이용을 하면은요, 저희는 공을 끌고 내려온다고 해서 찍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 네. 저희가 공을 이제 보면은 드라이버 칠 때 많이 왼쪽에 두잖아요. 그 이유 자체가 이 올라가는 순간에 저희가 똑같이 스윙을 하는데 올라가는 순간에 공을 맞게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골퍼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드를 공 쪽에다 두지 않고요, 요 가운데나 살짝 오른쪽에 어드레스를 하고 그 상태에서 공을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봤어요.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저한테 막 네. 그러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전 이렇게 하면 공이 잘 맞던데 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네.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방해가 될 수는 있지만, 내가 끌고 오는 샷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공을 자꾸 왼쪽에다 놓고 내가 이렇게 올려쳐야지 라고 하면은 내 중심이 다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내 몸의 회전이 멈춰요. 근데 내 공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라이버를 가운데 방향으로 끌고 와서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내가 몸의 중심이 이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끌고 온 다음에 올라가는 순간에 공에 맞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네. 맞겠네요. 그렇죠. 보통은 올려친다라고 하면은 자꾸 내 몸의 중심을 뒤로 뉘우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가운데에다가 내가 채를 던지겠다라고 하면은 내 중심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클럽을 던져주고 공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그 이후 올라가면서 공이 맞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가운데에 채를 두시고요. 여기서부터 공 친다라는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올려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이 가운데 위치에다가 내가 아이언 치듯이 여기를 때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바닥을 실제로 치는 것은 아니고 네. 여기를 내 몸의 중심이 틀어지지 않게끔
다운스윙을 하고 그 이후에 스윙이 지나가서 공이 맞을 수 있게끔 헤드를 가운데 위치에 두고 샷. 굿샷. 네. 던지기 위해서는 끌고 와야지만 던질 수가 있어요. 자꾸 올려쳐야 된다는 생각은 힘이 정확하게 많이 가해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는요, 몸의 회전이 부족했을 때, 또 너무 뒤에서 손목이 일찍 풀려서 이 슬라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몸의 회전의 양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하며 손의 이 각도를 좀 더 유지를 하면서 공 쪽으로 가파르게 끌고 온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 공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라이버를 가운데 방향으로 끌고 와서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를 때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드라이버를 가지고 저희가 아이언처럼 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냐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너무 몸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공을 치게 되는 맞아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이러면서 이제 진짜 다시 또 공이 뜨는 샷들이 나오고 또 막 뒷땅도 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냐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 계속 내 왼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회전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이 왼쪽 어깨는요, 임팩트 이후에 올라가면서 회전이 되게 되면은 머리가 제자리에 있어요. 머리가 제자리에 있으면은 공도 임팩트가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왼쪽 어깨가 임팩트 이후에 올라가지 않고 낮아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머리가 앞으로 튀어나가요. 아. 네, 보기에 그러지 않나요? 네. 그렇죠. 왼쪽 어깨가 대신에 높아지면은 머리는 제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 가지고 아이언처럼 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왼쪽 어깨가 빨리 올라가게끔 만들어 주면은 찍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왼쪽 어깨가 낮아지면은 네, 큰 실수가 나올까봐 제가 세게 치기가 좀 힘든데, 네, 낮아지게 되면 미스샷이 나오게 됩니다. 낮아지면 안 되고 왼쪽 어깨가 높아진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아이언을 치면서도 왼쪽 어깨가 높아질 수 있어요. 스윙을 할 때 올라가서 아이언을 친다 생각을 해도 왼쪽 어깨가 높아지면서 다운블로를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만약에 자꾸 내가 공이 좀 찍혀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어깨를 높여주면서 아이언처럼 찍어 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핵심 포인트가 하나 나가는데, 저희가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릴리즈를 저희가 또 해줘야 됩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아이언처럼 찍어 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릴리즈는 어떻게 해? 여기서 그러면은 어떻게 릴리즈를 해? 손목이 그런 타이밍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보통 일반 골퍼분들께서 알고 계신 릴리즈는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손목의 각도가 펴지고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죠? 아닌가요, 그게? 자, 그게 아닌 건 아닌데 네. 저희가 조금 더 이 드라이버 릴리즈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이 내렸을 때 이 오른 손등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네. 이 꺾여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릴리즈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릴리즈를 하냐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스윙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보통 이렇게 미는 걸 그러니까요. 생각하거든요. 이건가요? 네,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 오른 팔뚝이 이렇게 돌아주면은 이 손목의 각도 유지하면서 릴리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손목을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네. 여기서 손목의 각도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릴리즈를 해주게 되면은 끌고 오면서 던지는 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하니까 뭔가 결 따라서 쭉 올라가는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 골퍼분들께서는 드라이버를 끌고 오면은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데 언제 풀어? 그니까요. 그러면 나 이거 못 푸니까 슬라이스 날 것 같은데 이런 네. 식으로 하면서 손동작도 막 이렇게 그렇죠. 꺾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손동작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스윙을 하면서 오른손 등이 꺾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릴리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훅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때 보게 되면은 내 오른손 바닥이 나의 눈에 보이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손 등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나의 오른손 바닥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임팩트 때를 상상해 보니까 보통 이렇게 해야 뭔가 치는 느낌이 나는데 그쵸. 이렇게 하면은 칠 때 손이 이렇게 임팩트가 되는 건가요? 뭔가 맞아요. 옆으로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느낌이라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희가 자꾸 손목을 뒤에서 빨리 이렇게 네. 풀어줘야 된다라는 네. 생각 자체가 이제 머리를 자꾸 뒤에다가 두다 보니까 여기서 몸이 더 이상 회전을 못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멀다 보니까 그렇죠. 공이랑 네. 멀다 보니까 자꾸 손목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끌고 들어오면서 끌고 와서 던진다라는 의미는 원래 전에 치던 드라이버의 임팩트 때 머리 위치보다 훨씬 가까울 거예요. 훨씬 가깝다 보니까 오른손 등이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도 공을 맞추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고 이렇게 해서 공이 맞았을 때도 저희가 릴리즈를 잘 해주면은 공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깨우치면 훨씬 더 드라이버를 완성도 높게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오른손 바닥이 나의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동작에서만 봤을 때도 제 오른손 바닥은 저한테 보이지 않게끔 제가 릴리즈를 하고 있어요. 네. 약간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내 오른손 바닥이 약간 타겟 방향을 살짝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여기서 보통은 릴리즈를 하면은 내 오른손 바닥이 타겟. 보통 뒤를 보게끔 릴리즈를 많이들 하세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손목의 각도를 끌고 온 상태에서 릴리즈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조금 더 오른손 바닥이 타겟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렇게 엄지척 따봉 만들어 주시고 어드레스를 해주신 다음에요. 백스윙을 쭉 들고 다운스윙으로 쭉 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른손 등이 꺾인 상태에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여기서 몸이 쭉 회전을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또 타겟 방향에다가 엄지척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게 뭐냐면 보통은 릴리즈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꾸 손목을 그냥 이렇게 풀어버려요. 그러면은 이 엄지척이 그렇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느낌보다는 좀 뒤쪽으로 넘어가 그렇죠. 버리거든요. 네. 근데 손목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릴리즈를 해주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오른손 바닥이 스윙하고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같이 연습을 해주시는 것 또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손은 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들고 설명드렸었는데 자, 오른손 또한 마찬가지로 손목을 이렇게 꽉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손날을 돌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를 놔주게 되면은 손이 이렇게 좀 더 쉽게 돌아가거든요. 네. 네. 결국에 이 손이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 팔뚝이 돌아가는 거예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손목의 각도는 유지를 하되 팔뚝이 회전을 하면서 릴리즈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손목의 각도를 유지를 하면서 릴리즈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공을 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끌고 와서 공을 던졌는데 공의 방향을 봤을 때 슬라이스가 안 나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많은 골퍼분들께서 이걸 따라 하셨을 때도 이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고요. 보통 프로들의 스윙을 보게 되면은 프로들은 드라이버를 칠 때 막 엄청 올려 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그리고 또 아이언처럼 막 이렇게 찍어 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회전을 하면서 뭔가 끌고 와서 던지는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백스윙에 올라가서 클럽을 끌고 들어와서 오른 팔뚝이 회전을 하고 손목의 각도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그 동작을 일반 골퍼분들께서도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운스윙 때
너무 몸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공을 치게 되는 맞아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왼쪽 어깨가 임팩트 이후에 올라가지 않고 낮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머리가 앞으로 튀어나가요. 다운스윙이 내렸을 때 이 오른 손등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네. 이 꺾여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릴리즈를 할 수 있어요. 나의 오른손 바닥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이 오른 팔뚝이 이렇게 돌아주면은 이 손목의 각도 유지하면서 릴리즈를 할 수 있는 거예요.